네, 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나쁜 불편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변동성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위기다 이런 건 시장만 보고는 예측이 어렵지만 우리 환율 동향을 봤을 때 환율 동향을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뭔가 변화에 그 변화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변동이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데 그동안 중국이 그 디플레이션 우려라는 부분에서 제가 과거를 쭉 훑어봤는데 한 3번 정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이때마다 대규모 부양책을 썼습니다. 예,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쓴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중국의 PPI 잠시만. PPI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이게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 생산자 물가가 10%대 상승했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후행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황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과거에 보시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때마다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디플레이션 우려다라고 하는 건 요 2가지를 빼고 왜냐하면 이건 짧았으니까 요 3구간에서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썼었고 이번에도 기간이 오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안화 약세를 야기를 할 것이고 이게 원화 약세로 연결이 될 것인데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하고를 보면 거의 뭐 역동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거꾸로 보면 이 차트를 거꾸로 보면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보시고 코스피를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코스피 내릴 때 환율은 올라갔습니다.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올 것인데 중국의 부양책이 호재다라고 볼 수 있지만 환율 측면에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일단 그 정책이 나오는 시점에는 조금 더 부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추세가 돌아서는데 요 보시면 60주선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요 알고리즘 매매가 정착을 하고 AI 기반의 매매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단기간의 예측 도구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라든지 아니면 변동성 범위라든지 이 정도만 이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큰 추세가 이제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단기적으로 돌아서면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적당한 조정을 받고 가는 형태가 훨씬 더 예상하기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정이 이제 중국 부양책에 따른 위안화 약세 요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이 저문강에 삽을 씻고 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도 사실 뭐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노동 시간을 생각을 하면 저는 거의 한 18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뭐 제 사업이고 저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노는 시간이랑 똑같은, 뭐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이 아니지만 남을 위한 노동을 13시간 동안 하시는 건 정말 대단하신, 일과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이 전문가의 삽을 싣고 이 시처럼, 예, 이 우리 인생에 낙이 없을 때도, 또 이 시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돌이켜서 생각하면 헛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서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 거면 우리 회사로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요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일을 벌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무덤을 제가 판 건데, 2016년까지 이 제가 주식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과분한 어떤 사랑을 받고 과분한 성과를 얻고, 이 과분한 성과라는 게 별 뚜렷한 게 없었지만 큰 손해는 없었던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까지 한 10년 정도 과분한데 과분한 줄도 모르고 미쳐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뭔가 한번 큰 수익을 안겨드려야 되는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에 낚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실수를 하고, 그 실수라기엔 너무 컸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습을 했습니다. 수습을 하고 또 좋은 시기도 있었고, 또 이 좋은 시기 판단까지는 좋았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제 내려갈 거니까 대체 투자로 가자. 근데 대체 투자까지 또 이렇게 꼬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줄 돈이 있어서 못 주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로만 보면 제가 뭐 사치를 하는 것도 없고 한 달에 한 50만 원 씁니다. 저를 위해서. 네, 그래서 작년 10월이 가장 나빴던 것 같은데 이때보다 지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예상대로만 가면 내년 2월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다 털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작년 10월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큰 실수를 했을 때처럼 소화도 안 되고, 뭐 감정이 또 다 매몰돼서 후회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후회는 안 했지만, 예, 그래도 그 상황에 어떤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사람 사는 어떤 재미, 제가 일시적으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유튜브 시작했을 때 그 18억 수익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일이 잘 풀려가지고 주식 투자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부동산 투자 처음에 시작한 거 22억 넣었는데 이게 33억으로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그 뒤로도 뭐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 일이라는 게 예전에 제가 하던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보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도 부자가 됐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그 예전에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셔가지고 우울증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나서 우울증 치료가 됐는데, 지금도 아주 가깝고 제가 존경하고 또 마음으로는 정말 의지를 하는 그런 분인데,
우리 그 석균상 이사님. 예. 예, 근데 그 우울증이 왜 왔는지 알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런 고난을 겪으면서 또 수습도 하고 그런 것도 깔끔하게 치유되고 지금은 재밌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정신없이 보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요렇게 하루 내내 노동을 하시고 예, 또 그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보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냥 뭐 연관은 없지만 그 열심히 노력한 게 돌고 돌아서 뭔가 다시 돌아오는 예, 그런 게 우주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고생하시는 만큼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도 작년 10월부터 해서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이 과정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금이 아주 풍족했다면 그러면 지금 태양광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이제 직접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 예. 예, 그래서 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 전체에는 아주 필요한 그런 시기였고 또 과정이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태양광 기반으로 주식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실 건데 예, 그 길을 어느 정도 열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좋아질 거고 그래서 내년 2월이 되면 이제 이 부담스러운 상황도 다 털고 그 이후에는 예,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 물론 제 청춘이 다 갔지만 예, 그거랑 이거랑 바꿀래 했으면 저는 20대 후반에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예,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음모론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그래서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비타민이지만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너무 힘을 얻고 또 이 살아있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이 댓글이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정성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댓글이 제가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큰 기여를 했고 제가 버틸 수 있는데도 예, 아주 큰 예, 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차증권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건 당연히 숫자 때문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의 금융사업은 굉장히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약탈입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매매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그 매매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매매 비용이 듭니다. 그 저기 증권 거래세가 많이 낮아져서 0.2%고 증권사들의 거래 수수료도 낮아져 가지고 뭐 싼 데는 이제 0.08까지도 나오는데 한 0.11 정도로 잡겠습니다. 0.011. 그래 합쳐서 0.211 정도 되는데 이 매매를 한 번 할 때 얼마 되지도 않네 이런 생각이지만 그냥 단순 덧셈으로 하루 1년에 230 거래일이니까 예, 단순 곱셈으로 본다면 거의 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옛날에는 3%, 3.3이었으니까 어마 어마어마한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봤을 때 422 633 그러니까 한 50% 매일 거래를 하면 거래 비용이 50% 나갑니다. 즉 수익 50% 얻을 때까지는 원금밖에 안 되고 50%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다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을 했을 때 거의 매일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연봉으로 봤을 때 요런 해에는 단타로 했을 때 이런 해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겁니다. 2017년 같은 경우 2000에서 2500까지 갔으니까 한 25% 상승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래 비용 50%를 내고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니까 그나마 이제 괜찮았을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이때도 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 저점에서 어쨌든 여기서도 단타로 수익을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근데 이런 때 얻어 걸리면 거래 비용도 나가고 손실도 나가니까 뭐 복구가 불능할 거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대비해서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그닥 성과가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지수 자체가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거래 비용을 이만큼 들이고 시장에 아주 억세게 좋지 않는 이상은 돈을 벌기가 어렵다, 단타가 이론적으로. 그러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고 뭐 별 뾰족한 수가 있느냐. 기다리다 보면 나오는데 잘못 걸리면 한 10년 걸리니까 이것도 참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고 다양한 종목들을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한계가 명확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배경에서 약탈적인 이런 증권 시장, 증시의 어떤 시스템을 보면 증권사들은 돈을 가장 쉽게 버는 기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맨날 엉망이냐? 그리고 돈을 진짜 쉽게 버느냐라고 보면 쉽게 벌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 매출 외의 것도 많겠지만 그 매출을 잡으면 이제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순영업 수익에서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2,700억 중에 1,174억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매출로 대비했을 때는 이 정도 나오지만 매출이 아니라 그 증권사들이 얻는 순영업 수익 대비해서는 거의 30% 이상입니다. 예. 잘 될 때는. 어, 어떤 사업이 마진이 30%가 남습니까? 제조업에서 한계가 10%라고 하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면 여러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이상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독점적으로 아무도 안 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이 수익 기반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증권사가 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거래가 일어나면 증권사들이 다 먹는 구조입니다. 예,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그렇다고 또 증권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영업이익으로는 1위, 그리고 그 그룹 규모로도 2위입니다. 현대차, 뭐 삼성전자 나중에 부활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당장은 영업이익이 국내 최고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 최대 주주가 현대차라는 것은 신용등급이 같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등급도 상대적으로 높은, 그래서 회사채도 높고, 이 회사채가 높다는 것은 저금리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 그 저금리에 자금 조달을 해서 그 투자자들에게 신용으로, 그 말씀드렸듯이 그 약탈적인 구조가 거래해서 얻고 대출해서 또 이자 얻고 매매 대출, 그리고 파생 상품 팔고 뭐 등등 뭐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 국내 최대 기업의 자회사로 있고, 그리고 순자산도 이만큼이나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677억입니다. 2,677억짜리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나머지가 1조 2,317억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회사를 청산을 하면 이 금액인데 지금 주식의 합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된다. 거의 뭐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은 너무한 금액입니다. 뭐 어쨌든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2억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자산만 많고 이익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2분기에도 아주 양호한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대로 가면 또 예전의 영업이익 1,000억대 유지를 할 겁니다. 4년 연속 1,0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이론적으로 그러면 시가총액이 2,677억인데 뭐 2019년까지 더하면 거의 5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000억이니까. 5년 정도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역량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1,000억씩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2,677억이다. 이 회사를 만약에 지분을 모아서 가져갈 수 있으면 3년 만에 이 회사에 자산이 없다 해도 3년 만에 돈을 다 뽑습니다. 이익 난 걸 배당으로 돌리면. 자, 그러면 지금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예, 이익 잉여금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677억인데 이론적으로는 5,669억을 배당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권만 가져오면 예, 2배. 회사가 존속하면서도 2배의 수익률을 바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회사가 그럼 왜 못 갈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그냥 수박 겉핥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단편적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금이 예치금도 조 단위로 있고 2,677억짜리 회사를 먹으면 어쨌든 이 조 단위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엉망이지? 자, 요런 차원에서 앞에 설명 다 드렸고 요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증권주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 이 구조조정이 안 됐다. 이 구조조정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지금 통신사를 보시면 SK, KT, LG 요 세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시장이 정립되면 이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증권사들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20개가 넘고 그리고 증권사들의 어떤 차별화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은 그래도 과거에 구조조정을 해서 5대 지주회사 체제로 돼 있고 증권사들이 20개 이상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경쟁 격화로 사업성의 악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할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할인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쟁이 있다라는 거. 예, 경쟁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좀 심하다.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회사가 지분율이 50%가 넘느냐? 못 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예전에 이제 우선주 그러니까 상한 우선주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 그게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지분율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50%가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주주들끼리 다 합심을 해가지고 현대차랑 싸워서 우리가 54.24%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우리 마음대로 바꿀게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차가 뭐 자기들 여유자산 맡기는 거 다 끊고 뭐 지분율도 지분율이지만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 증권에 밀어주는 어떤 그 일감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다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러면 과거 신흥증권 수준으로 떨어질 텐데 그 신흥증권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의 밸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인 요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음모론적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결국 현대차도 금산 분리를 할 텐데 이 금융 쪽은 아마 이 산업 쪽은 정의선 부회장이 가져갈 거고 나머지 이제 따님들이 이걸 가져갈 텐데 금융 쪽을 그러면 이제 현대차 증권이 자산으로 평가를 받으면 요 지분의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못해도 한 6천억은 될 겁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8천억. 8천억을 갖고 가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권 프리미엄도 쌩까고 그리고 요 45%니까 대략 현재 기준으로 한 1,200억에서 1,300억
한 1,300억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8천억짜리를 1,300억 원에 계열 분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를 눌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눌러놓고 승계가 마무리되면 금산 분리를 해서 나누기가 완료가 되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주가 회복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증권사들이 그동안 그 PF 쪽, 부동산 PF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5개 정도 현장이 있는데 현대차증권이 대부분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은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저평가 받고 있는데 이게 당장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요. 나도 싸고 좋은 건 알겠는데 대부분 다 당장 올라갈 것 같은 아니면 당장 올라가면 좋은 이런 심리기 때문에 그래 좋은 줄 알지만 그래 뭐 계속 이런 상태니까 나중에 사야지 이러다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항상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사두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정리를 하자면 증권주 전체가 경쟁이 크고 차별성이 없어서 할인을 받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승계 문제 승계 쌀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PF 우려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승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 이 정몽구 회장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전에 왕 회장님하고 굉장히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연세가 드실수록 자 근데 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38년생 85세입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더 이상 이제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경영 승계 이 승계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빨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첫 번째로 그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1년 정도 후에는 이게 옥석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승계도 오래 안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증권사의 어떤 할인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증시가 좋아진다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될 거니까 나중에 지금의 문제가 나중에는 해결이 된다라는 어떤 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답은 없지만 쌀 때 확실성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10%하고 불확실한 100%가 있습니다. 자, 이 확실한 10%하고 불확실한 100%로 봤을 때 자금이 어디로 몰리냐면 이쪽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몰립니다. 99%, 99.9%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0.1%의 자금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확실한 100%는 자금이 덜 들어오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확실한 10%는 결국 많은 자금들이 몰려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현대차증권의 배당 성향도 좋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도 6% 17% 정도 배당을 할 겁니다. 시가 배당률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현대차증권이 앞으로 그런 확실성 그리고 지금 주가가 싸다는 장점 이런 걸 더해서 충분히 저가 매수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고 굉장히 매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가가 안 올라서 짜증나는 건 있겠지만 지금 가격에 사가지고 불안하거나 회사가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없어도 될 만한 생업에 열중하시면서 없어도 될 만한 그런 돈들은 묻어가는 이런 전략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종목으로 다 끝냈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